안녕하십니까. 2019년 12월 30일 이제 마지막 2019년 마지막 날 마지막 날은 내일이지만 주식시장은 오늘이 마지막이죠. 오늘의 핫클릭 종목은 이제 네이버입니다. 이제 네이버고 일단 최근에 좀 핫한 종목 중에 하나죠. 왜냐면 52주 신고가를 넘어섰고 이제 역대 신고가를 이제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네이버를 지금 이제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진 이유는 이 종목이 앞으로 계속 올라갈지 또는 이제 계속 올라갈 것 같으니 내가 지금 사야 될지 또는 지금 많이 올라왔으니 전고점 부근이니 매도를 해야 될지 지금 고민들이 많으실 겁니다. 일단은 네이버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부터 좀 봐드리도록 하면요. 일단 네이버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전제가 뭐냐면은 네이버는 뭐 이제 다들 그냥 포털 사이트 네이버 네이버 웹툰 뭐 네이버 광고 이제 라인 등등 해가지고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직접 접할 수 있는 그 네이버 그냥 그 네이버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이버는 그 핸드폰 이제 어플 많이 쓰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네이버 어플 들어갈 때마다 웹툰 따로 다운받아야 되죠. 네이버 북스 따로 다운받아야 되죠. 네이버 지도 다운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각각 카테고리를 이용할 때마다 다 다운로드를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런 구조가 나오냐면은 네이버가 하나의 어플을 조금 가볍게 만들기 위해서도 있지만 네이버 안에 이제 계열사를 까보면은 그 각각이 다 다른 회사예요. 네이버 웹툰 따로 있고요. 네이버 라인 따로 있고 네이버 모빌리티 따로 있고요. 각각의 자회사가 엄청나게 딸려 있고 네이버 라인 밑에 또 어떤 자회사가 있고 손자의 증손자까지 있는 게 네이버입니다. 그러면은 네이버가 이제 삼성전자처럼 1년에 매출액이 얼마 나왔다, 얼마 이상 나왔으니까 이제 전분기 대비 나왔으니까 실적 호조로 올라가야겠다.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니고 네이버 밑에 있는 자회사 하나하나의 실적이 어떻게 얼마나 변할지부터 다 꼼꼼하게 따져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뭐 말씀드리는지 모르겠죠. 한마디로 정리하자 그러면은 기본적 분석으로는 이 회사 주가가 오를지 내릴지 거의 알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복잡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앞으로 회사가 돈을 많이 벌어서 주가가 올라갈 것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이제 이런 지주 회사들은 어떻게 지금 판단을 해야 되냐면은 주가가 지금 내린다. 내렸을 때 왜 내리는지 또는 올랐을 때 왜 오르는지를 생각을 해가지고 그 부분이 앞으로 향후 지속적으로 지속될 것인가 아니면은 악재가 소멸될 것인가 재료가 소멸이 될 것인가 이 부분을 봐야 되는데 일단 크게 봤을 때 작년에 2018년에 좀 전체적으로 하락을 했죠. 이제 하락을 했던 이유는 네이버가 투자가 너무 과다하다라는 것 때문에 하락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투자가 많아서 이제 하락을 했는데 투자가 어디에 많이 있었냐면은 4차 산업 관련 사업군에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4차 산업이라는 게 사실 정확히 뭐다라고 규정을 짓기 어려운데 어찌됐든 4차 산업이라는 거는 지금 3차 산업 이후에 미래 산업에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미래 산업이라는 것은 아직까지 결과물이 없고요. 향후에 이게 얼마나 돈을 벌어들일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저 내려간 부분은 어떻게 해서 해소가 될 것이냐, 향후 4차 산업 투자한 것들에 대해서 투자에 대한 수익금이 발생했을 경우, 그러니까 네이버가 어디에 뭐 주식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네이버가 저 돈으로 투자를 해서 키웠던 회사가 나중에 돈을 잘 벌어올지 안 벌어올지 이게 얼마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회사가 돈을 많이 번다 조금 번다 적자 번다 많이 적자 번다 이 정도 좀 범위적인 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이렇게 레인지적으로 좀 중요한 거고, 두 번째로 떨어진 이유는 네이버가 중국에서 막혔습니다. 작년에. 가지고 그것 때문에 두 가지 이유로 좀 하락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올해 들어서 좀 반등이 나오고 있죠. 반등이 나오고 있는 이유는 실적이 조금 괜찮아질 것이다라는 증권사 레포트가 아주 조금 트리거가 됐습니다. 그 이후로 조금 선방 추세 거들리기 좀 시작했고, 또 8월 달부터 장이 좋았습니다. 우리나라가 장이 좋아지면서 올라오게 됐고, 그 다음에 10월 말 11월 초쯤에 야후 재팬이랑 네이버 라인이 야후 재팬이랑 통합된다, 이제 합병한다, 이제 이런 식의 기사가 떴었죠. 그러면은 지금 장이 올라가는, 지금 네이버 주가가 올라가는 이유를 다시 따지고 보면은 야후 재팬과의 통합, 그 다음에 시장이 좋았다라는 거, 이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죠. 실적이라는 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실적은 예상할 수가 없다. 그럼 이 두 가지 이유가 향후 지속된다 그러면은 주가는 오를 거고, 이 두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주가 상승 이유를 받쳐주지 못한다 그러면은 하락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장이 좋았다라는 것은 일단 사실 장은 연초까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1월 중순 뭐 1월 말까지는 현재 분위기가 그러니까 한 올라가면서, 그러니까 올라간 것에 한 30%에서 50%는 조정하고 또 다시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우상향인 추세는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1월 중순까지는요. 근데 그 뒤에까지는 아직까지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뭐 미국의 영향도 있을 거고요. 이제 우리나라 자체적으로도 영향이 있을 건데, 일단은 네이버가 대형주다 보니까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 전체적으로 이제 호재가 있을 때 수급적인 영향으로 들어올 수가 있는데, 지금 수급 보시면은 외국인 수급이 주로 되어 있습니다. 외국인 수급이 주로 되어 있다는 것은 달러 약세 때문에 이제 환율도 하락하면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투자적인 메리트가 생기니까 외국인의 유입이 있다. 그럼 이 달러 약세가 언제까지 진행이 되느냐? 연준이 레포를 계속 유동성을 확장하면 이어지겠죠. 근데 그게 아직까지는 1월 2일이 끝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면 그런 이벤트는 없습니다. 이번 주가 마지막이고요. 그래도 시장이 약세가 된 분위기 이어질 테니까 1월 중순까지는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야후 재팬과의 통합, 이제 이게 하나의 이제 이슈가 되는데, 야후 재팬이는 어떻게 통합을 하는 거냐면은 네이버 밑에 라인이라는 회사가 있죠. 그 다음에 일본의 제트홀딩스의 야후 재팬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회사를 한 군데 몰아서 하나의 지주 회사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네이버랑 제트홀딩스가 아니고 제3의 회사를 만드는 거죠. 그 제3의 회사를 만들어서 그 3의 회사 안에 야후 재팬과 라인을 둘 다 소유하고, 야후 재 위에 3의 회사의 지분을 50대 50으로 나눠서 네이버랑 야후 재팬이 나눠 간다. 아니, 야후 재팬 제트홀딩스가 나눠 가진다.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 타임 스케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지금은 이제 MOU까지는 썼고, 다음 달, 그러니까 1월 중에 지분 교환이 일어납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이벤트가 발생을 하게 된다는 뜻이죠. 그러면은 1월부터는 제가 봤을 때는 시장 좋은 영향력 약발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분이 실질적으로 교환이 되면서 이벤트 소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네이버는 지금 당장 매도하시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지만 조금 가지고 계시다가, 지금 신고가기 때문에 차트로 좀 봐드릴 것도 사실 별로 없습니다. 지금 18만원대 지지대도 이미 저항대도 돌파를 했고 18만원의 지지대로 계속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가지고 계시다가 지금 뭐 더 사시거나 할 것도 없고,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 가지고 계시다가 1월이면은 모든 이벤트가 다 소멸이 되니까 추가적인 이벤트가 지금 뭐 나오기 전까지는 지분 교환이 실제로 발생했다라는 뉴스가 나오실 때 그때 같이 매도를 하면서 조정을 기다렸다가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트홀딩스랑 라인이랑 제트홀딩스랑 네이버가 야후재팬이랑 네이버를 라인을 합병하는 과정을 2020년 10월까지는 지속될 것으로 보이니까, 일단 1월달에 실질적인 이벤트가 발생해서 이벤트 소멸로 하락이 나오게 되면은 그 이후에 다시 지지대를 확인하고 그때 다시 매수를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즉 지금 없으신 분들은 굳이 지금 들어가실 필요 없고요. 지금 있으신 분들은 가지고 있다가 1월 중순경에 뉴스와 함께 매도를 하시고, 이제 그 뒤에 주가가 뭐 19만원, 20만원 어디까지 갈지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아마 20만원이 좀 한계치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증권사 레포트에서 22만원을 잡고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힘들 것이라 보고, 한 20만원 정도까지는 가능할 것이라 보고, 한 20만원 정도 또는 1월 중순 정도에 매도를 하고 추후에 기술적으로 다시 재매수로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2019년 핫클릭 마지막 방송 이제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저는 내년에 뵙겠습니다.